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시험 대비 수권과 해류 네 번째 강의로 수권과 해류는 이제 시험 대비로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자, 해수의 순환, 즉 해류에 대해서 하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해양 자원, 그죠? 해양 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도 이제 간단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평양의 해류 A, B, C, D의 이름을 쓰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갖고 여기 지금 태평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보이죠? 한국.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 보이죠? 여기 일본. 여기 이제 중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미국 쪽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의 이쪽에 반도 이름이 캘리포니아 반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도고 여기 있는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그 다음에 이제 영도 이렇게 지나가는 요게 바로 적도가 되겠죠. 적도. 자, 그러면 요 이름 하기 전에 일단 요거 하나만 살짝 보자. 자, 지구 요 북반구만 그렸는데 영도 30도, 60도, 여기는 이제 90도가 되겠죠. 북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구역을 잘라 보면요. 영도의 30도 쪽에는 바람이 이렇게, 자,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북동쪽에서 무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북동 무역풍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저쪽으로 바람이 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남쪽이고 서쪽이죠. 그래서 남서풍이 되지만 1년 내내 서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편서풍이라 그러죠. 편서풍대.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저 중국의 그 매연들이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극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북동풍이지만 극동풍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러면 바람이 계속 일로 부니까 물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여갖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요 해류는 무역풍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역풍 때문에. 자, 근데 요거는 이름을 뭐라 하냐? 요거를 적도 북쪽에 흐른다. 그래서 이걸 북적도 해류다. 그럽니다. 북적도 해류. 자, A는 북적도 해류. 그 다음 얘가 와서 띵 부딪혀갖고 여기 이제 육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죠? 그럼 부딪혀서 위로 가는 거야. 북반구 거니까. 남반구는 밑에 지네끼리 가는 거고 북반구 위로 올라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고 요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 또는 뭐 구로시오. 옛날에 우리 배울 땐 쿠로시오를 했는데 요새 이제 구로시오라고 책에도 많이 써 있더만 보니까 구로시오. 그 다음에 태평양 북쪽이죠. 그래서 C는 태평양 해류. 자, 태평양은 태평양인데 태평양의 북쪽 편이 돼서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D는요. 아까 이가 캘리포니아 반도라 그랬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D가 되겠죠.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이렇게 북적대 해류, 띵 부딪혀 위로 가는 쿠로시 해류, 여기 B고, C, 북태평양 해류, D,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북적대 해류, 요거는 따뜻한 물이죠. 밑에서 올라오니까 쿠로시 해류도 따뜻한 물이고요. 이 따뜻한 물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C도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우리가 난류 그러죠. 따뜻한 물이다. 나는 온난하다, 따뜻하다. 그래서 난방시설 그러잖아. 근데 사실상 북태평양해류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많이 식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밑에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저 위에서 찬물이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D는 한류가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는 차가운 한류가 됩니다. 한류. 찬물이다. 이 한자는 차갑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랭하다 들어봤죠, 그죠? 오한이 든다, 뭐 그죠? 이렇게 할 때 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북쪽 대륙, 크로시아 해류, 북태평양 해류,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 얘들이 보면은 이 바람 때문에, 바람과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 건데요. 더 자세한 건 고등학교 가고 이제 지구과학을 한번 배울 거고요. 중학교에서는 지금 요 이름 정도만 알아둬도 대단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름 이거 알아라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내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이름 안 써줬다 그러면 안 외워도 관계없고. 자, 이름은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부터 한번 보자. 기억. B는 수온이 높은 난류다. 자, 그로시에르죠? 난류.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아. 난류. B는 염분이 높다 그랬죠? 염분이 높다. 자, 난류가 염분이 높습니다. 염분이 높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류는 수온이 높아. 그 다음에 염분도 높습니다. 염분도 높다. 그 다음 한류는 수온이 낮죠? 낮다. 찬물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염분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 그런데 찬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산소량이 많다. 흔히 용존산소 이런 말도 쓰는데요. 용존 뭐 이런 말 몰라도 관계는 없는데 물에 녹아서 존재하는 용해, 이제 용해돼서 존재한다서 용존산소. 그런데 산소량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난류는 당연히 산소량이 적다. 한류보단 적은 거죠. 그 다음에 한류 여기는 영양염류가 또 많아요. 영양염류. 이 영양염류라는 건요, 물속에 어떤 먹을 것, 물고기들이 볼 때 먹을 게 있는 거야.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영양염류가 많다. 난류는 상대적으로 영양염류가 적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난류의 특징이고요. 이게 한류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지 찬물일수록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 그러니까 찬물이 더 신선하다 생각하면 돼. 자, 봅시다. D급 보자. D는 산소량이 많다. 자, D가 누구냐면 여기 캘리포니아에 내려오는 거죠. 한류니까 산소량이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죠? 그 다음 리을. D는 영양염류가 많다. 이게 캘리포니아로 한류, 차가 찬물이죠. 영양염류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이게 다 맞았네. 여기는 다 맞았어요. 자, 이번 대서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서양. 자, 대서양 해류 EFGH 이름을 쓰고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죠. 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요거는 아까 위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역시 해류가 이렇게 도는데, 자, 여기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그 다음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요 바다가 멕시코만이야. 요 바다, 멕시코만. 해밍웨이의 그 바다와 노인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또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 그 근처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반도, 여기는 뭐 무슨 반도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위에는 캐나다고 여기 그린란드고요. 큰 얼음으로 덮인 섬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유럽이고 요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기 지중해. 그 다음 여기 이제 이태리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스페인, 여기는 포르투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영국이 있죠, 영국.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기 가서 축구하고 있죠? 섬나라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적도 북쪽 이러니까 이는 북적도 해류입니다. 북적도 해류. 그래서 땅 부딪혀서 멕시코만에서부터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 이름이 바로 멕시코 만류. 어디다 써요? 여기다 쓸게 그냥. 멕시코만에서부터 흘렀다 해서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그러니까 북쪽 대류, 멕시코 만류 다 따뜻한 물이겠죠. 그다음 대서양. 이 바다 이름이 대서양이죠. 대서양. 서쪽에 큰 바다다 이런 뜻인데 유럽 애들이 봤을 때 서쪽에 큰 바다죠. 미국에서 보면 대동양이 되겠죠. 동쪽이니까. 근데 이제 대서양 이름은 유럽 애들이 이제 볼 때 그렇고. 자, G는 뭐냐? 대서양 북쪽이니까 북대서양 해류. 멕시코 만류가 계속 이어져서 가니까 따뜻한 물이라서 얘가 영국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더운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영국이
기후가 우리보다 고위도인데 겨울에 덜 추워요. 이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 대신 이제 안개가 많이 끼죠. 더운 공기, 찬 공기 막 만나가지고, 안개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고, 날이 흐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여기 추운 곳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밑에는 따뜻한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고위도에서 내려오니까. 자, 여기 카나리아 제도라는 섬이 있어. 그래서 여기 카나리아 들어봤어요? 카나리아라는 새 들어봤어?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죠? 그래서 카나리아 해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카나리아, H는 카나리아 해류. 요 카나리아 제도라고 여기 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지나간다 해서 카나리아 해류. 주로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많이 딴 거죠. 멕시코만이니까 멕시코 만류, 대서양 북쪽, 북대서양, 카나리아 해류. 이건 적도 북쪽이니까 북적도 해류. 그런 식으로죠. 아까 요 위에 것도 그랬죠. 여기도 캘리포니아 반도에서 캘리포니아 해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풀어보자. F는 수온이 높은 한류다 그랬는데 F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따뜻한 물이죠. 한류가 아니고 난류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수온이 높은 건 난류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니은 F는 염분이 높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염분, 요 난류는 염분이 높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난류는 염분이 높아요. 그 다음 D, H는 산소량이 적다. 자, H가 카나리아 해류죠. 카나리아 해류. 한류가 돼, 한류. 카나리아 해류는 찬 해류이기 때문에 한류. 이 찬물에는 여기 있지만 산소가 많이 녹아있고 신선해. 그다음 먹을 것도 많아. 영양염료도 많아. 자, 그래서 H는 산소량이 적다. 근데 틀렸죠? 많다. 이렇게 돼야죠. 많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리을 H는 영양염료가 많다. 여기 카나리아 해류 영양염료 많죠. 먹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해류 이름하고 요거 한류 난류 따지는 요거 학교 선생님이 해류 이름 다 적어줬으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 이거 이름 안 외워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외우면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이름 뭐 중요하지 않아 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외워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래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표층해류는 바람 때문에 생긴다. 맞는 말이죠. 표면의 물들은 바람 때문에 생깁니다. 북반구에서 표층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까 중에 이렇게 북반구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돌았죠. 표층해류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맞습니다. 한류 찬물을 얘기합니다. 찬물.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자, 여기 한류죠. 이거. 여기가 고위도고 저위도죠. 고위에서 저로 이렇게 흐른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한류는 잘못했다. 수온인데 수온이 낮아서 한류 찬물이니까 수온이 낮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산소량은 적다. 아니죠. 찬물이 신선하다 그랬죠.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 숫자 제대로 고쳐져 있을 겁니다. 미음. 난류는 염분이 높아서 맞습니다. 영양염류가 많다. 아니죠. 적다. 이렇게 됩니다. 틀렸다. 난류는 염분은 높지만 영양염류는 더 적다.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는 북동무역풍 때문에 생겼다. 자, 북적도 해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했죠? 이렇게 적도 북쪽으로 한 게 바로 이게 북적도 해류죠. 북적도 해류. 근데 여기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랬죠. 이렇게. 요거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무역풍. 이거 타고 옛날에 무역하러 다녔거든. 옛날 사람들은 주로 바람으로 이제 배를 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북동무역풍. 맞는 말이죠. 북태평양 해류는 한류라서 수온이 낮다. 북태평양 해류는 난류입니다. 난류. 한류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쿠로슈 해류가 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난류를 쳐줍니다. 난류. 더운 물이. 이제 가다 이제 많이 식겠죠. 여기 이쪽은 이제 완전히 식었어. 식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내려오는 건 한류를 치는데 여기는 난류를 쳐준다. 북태평양 해류는. 쿠로슈 해류는 난류라서 산소량이 많다. 쿠로슈 해류, 난류 따뜻한 물이죠. 산소량이
적다 이렇게 돼야죠. 찬물이 산소량이 많죠. 상대적으로 더운 물은 산소량이 적습니다. 더운 물이 좀 탁하고 덜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틀렸어. 캘리포니아 해류와 카나리아 해류는 한류라서 밀도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한류는 찬물이 되겠는데요. 찬물. 자, 찬물은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건 다른 말로 밀도가 크다. 같은 말입니다. 찬물이, 찬공기, 찬물 이런 게 밀도가 커. 오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 밑으로 가라앉고 찬물도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자,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로 인하여 영국은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다. 맞는 말이죠. 표층 해류는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운반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햇빛이 엄청 쨍쨍하고 여기가 뜨거워. 막 뜨겁단 말이에요. 열이 무지 많아요. 이 열들이 이 해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열을 여기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식어가지고 이제 차가워서 내려오면 햇빛 받았고 여기 또 따뜻해지는 거지. 그래서 더운 열들이 북쪽으로 가는 이게 바로 해류입니다. 해류는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죠. 또 태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도 열을 전달하죠. 그래서 태풍도 보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태풍이 어디서 생기대? 주로 여기서 생기지, 여기서. 그지? 여기서 생겨갖고 태풍이 이렇게 가잖아. 그지? 태풍은 기체가 빠른 속도로 열을 전달하는 거고요. 해류는 액체가 빠른 속도로 열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적도 쪽에 이 열들이 그대로 있으면 적도 다 타버리거든. 사람 다 죽어버려. 그래갖고 빠른 속도로 열을 저 북극 쪽, 추운 쪽으로 열을 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바람, 태풍 또는 해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의 적도하고 북극의 열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도에 열이 많이 들어오잖아. 훨씬 뜨겁지. 그래서 적도에 있는 열이 북극 쪽으로 가는 그게 바로 태풍이고 해류입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는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운반의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을 보고 옳은 것을 다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있네. 그렇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요. 자,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려졌고요. 여기서 크로시에류가 옵니다. 크로시에류 이렇게 해서 일본이죠. 여기는. 자, 일본 밑으로 가는데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스시마 지나가 스시마 해류가 되고요. 북쪽에서 리만 해류가 내려옵니다. 자, 리만 해류는 한류가 됩니다. 찬물이 되겠죠. 쿠로시 해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난류가 되겠죠. 난류. 그럼 이게 이렇게 치고 우리나라 여기죠? 황해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A는 뭐야? 이게 바로 황해가 되고요. 따뜻한 물이죠. 그러니까 난류가 됩니다. 황해 난류. 근데 여기 막혀갖고 여기서 윙 돌아서 그냥 내려온다? 여기 다 육지로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죠. 그죠? 그래서 B는 우리가 동한 난류 그럽니다. 한국의 동해안 쪽에 있는 난류. B가 동한 난류. 그 다음에 여기 리만 해류 찬물이 와가지고 요 북한 쪽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북한 요쪽에 내려온다 해서 C는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북한 한류. 찬물이 한류. 그러다 보면 요 동해안 요쪽은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찬물에 사는 물고기, 더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만나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렇게 찬물, 더운 물이 만나는 이런 곳을 우리가 조경지역이라고 합니다. 조경지역. 조는 이거는 밀물 썰물 할 때 뭐 들어본 적 있죠. 조수간마의차 조력발전소 들어봤죠? 조수.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이란 뜻인데 찬물 바닷물의 경계, 경은 경계죠. 그래서 바닷물의 경계인 지역이다. 즉 찬물과 더운 물의 경계 지역, 한류, 난류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조경지역 그러고 조경지역은 아주 큰 어장이 형성됩니다. 찬물고기, 더운 물고기 다 만나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해보자. A는 황해 한류다. 틀렸죠? 황해 난류다 이래야 되죠? 틀렸습니다. B는 동안 난류고 수온이 높다. 맞죠? 동안 난류. 수온 높다. 맞습니다. 난류니까.
C는 북한 한류, 수온이 낮다. 맞습니다. 동해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동해 쪽은 굉장히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자, 미음 봅시다. B는 C보다 염분이 높다. 지금 B가 동안 난류죠. C는 한류죠. 자, 어디가 염분이 높다 그랬어? 난류는 염분이 높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난류는 염분이 높아. 그렇지만 비읍 보자. B는 C보다 산소량이 많다. 이건 틀렸죠. 산소량이 적다. 한류는 염분은 낮은 대신에 여기 산소량이 많고, 그러니까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찬물이 신선하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많아. 영양염류는 주로 플랑크톤처럼 이렇게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건데요. 영양염류들이 많아. 이 찬물에 오히려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산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자. 아래 가로 속에 옳은 것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자, 심층순환이란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적도가 아니야. 극지방에 가라앉은 해수가 해양 표면이 아니고 바닥을 따라. 이 표면에 흐르는 건 아까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표층해류라 했죠. 표면층의 표층해류.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심층순환. 이걸 왜 심층해류란 말을 안 쓰냐면 굉장히 느려. 순환. 그래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는 해류란 말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심층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따라 느리게 흐르다가 다시 표층으로 떠오르는 순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극지방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바닥을 따라 느리게 흐르다가 표층으로 떠오르는 순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자, 이거 북극이다. 여기다 남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찬물들이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긴 적도죠. 밑바닥으로 이렇게 가. 그러다가 여기서 또 이제 솟아오르고 이런 식으로 있죠. 솟아올라 이렇게.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심층순환이다. 그럽니다. 천천히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천천히 가라앉고 천천히 가고 천천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한 요 정도쯤에서 여기서 이제 바닷물들이 그죠? 왔다 갔다 하죠. 북반구끼리 뺑글뺑글 돌고 남반구는 남반구끼리 돌고 이건 표층순환입니다. 근데 깊은 바다에 깊이 이렇게 심층순환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자. 니은 보자.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바람 아니죠? 이건 표층순환이고 수온과 염분입니다. 자, 찬물은 무거워. 더운 물보다. 그래서 가라앉아. 그 다음에 염분이 많은 물, 즉 염분이 적은 물하고 많은 물이 만나잖아. 그럼 염분이 많으면 무거워. 그래서 가라앉아. 그래서 염분이 두 물이 만났는데 하나가 짠물이고 하나가 덜 짠물이잖아. 그럼 짠물이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지중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생기죠. 대서양물하고 지중해 물하고 만나면 대서양물이 짜니까 대서양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지중해 물은 위로 나가죠. 자, 수온과 염분 때문이며 극지방의 해수는 수온이 낮죠. 극쪽이니까.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즉 찬물은 밀도가 커. 무겁다는 얘기야. 밀도가 크다. 무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거워짐으로 아래로 침강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아서 해저 깊은 곳에서 서서히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수온과 염분. 주로 수온이 결정합니다. 대부분. 자, 뒤것 보자. 해수는 표층과 심층에서 지구 전체 열을 저위도에서 고위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렇죠? 열을 저위도에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 쪽의 열을 저 북극 쪽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운반하여 지구 온도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표층 물도 그렇고 심층수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심층수도 마찬가지로 이 열 때문에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열 때문에 그 바닷물이 불불 끓는다. 뭐 불불 끓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면 끓일 때 물 도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심층순환은
심해 산소를 공급하며, 제거하며 아니고 공급합니다. 여기 봐봐. 표면에 여기 이제 아무래도 공기하고 만나니까 산소가 많잖아. 산소가 녹아있는 찬물들이 밑으로 가. 그래갖고 심해 산소를 공급해. 산소 공급. 그래갖고 밑에 가갖고 여기 밑에 이제 바닷속에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거야. 깊은 바다도 생물이 살죠. 얘들도 산소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이 서서히 내려가는 이 물 여기에 산소들이 녹아서 내려가니까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심층순환은 심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심층수가 올라오는 곳은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 박테리아가 풍부한 게 아니고 깊은 바다에 보면 바다 밑바닥에 먹을 것 찌꺼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걔들이 찬물 따라서 같이 위로 상승해서 올라온다. 그걸로 이제 용승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용승, 용은 막 비틀면서 그죠? 상승하는 거야. 돌면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승. 영양염류가 풍부해가지고 여기에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좋은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심층수의 물이 솟아오르잖아. 거기 어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어장은 어쨌든 찬물이 들어와주는 곳에 주로 어장이 많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자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해양 자원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아래 오른 것을 모두 고르셔야 되는데 심해져. 깊은 바닥에는 망가니즈 단계, 망간 단계라고 흔히 많이 하는데요. 망간 단계. 이 망가니즈가 이제 요새 옛날에 망간 그랬는데 요새 망가니즈, 에멘. 이거 아주 귀한 금속이죠. 이게 금괴처럼 덩어리 해갖고 밑바닥에 널려 있어, 그냥. 이거 건져갖고 올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녹여가지고 쓰면은 엄청나게 이제 귀중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바다 밑바닥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그래서 망간단계 체결용으로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바다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죠. 거기 지하자원 다 우리 거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아니고 대표적인 해양 자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주로 아주 깊은 바다에도 있고요. 얕은 바다에도 주로 많죠. 그래갖고 석유, 천연가스 등이 바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육지에서 나오지만 주로 바다, 대륙붕이라고 들어봤죠. 육지에 가까운 바다, 200m 안 되는 거기에 석유가 많이 나오죠. 해양 생물 자원은 대부분 의약품 제조에 쓰인다. 아니죠. 대부분 식용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죠.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다음 남은 걸 이제 의약품이나 공업이나 이런 데 조금 쓰는 거고 대부분 식용으로 쓰입니다. 바다 목장을 만들면 해양 생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바다 목장 그래갖고 바다에다 뭐 소 키우고 이런 게 아니죠. 미역이라든지 그렇죠. 각종 어류들 그런 거 양식업 하는 그걸 우리가 바다 목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다 어장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바다 목장이란 말을 쓴다. 자,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빨개지는 거죠. 어패류가 더욱 잘 자란다. 아니죠. 다 죽어버리죠. 어패류가. 적조 현상이 육지에 아주 더러운 게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물이 썩어버린 거죠. 완전. 그래갖고 빨간 거, 플랑크톤 같이 하여튼 빨간색을 띠는 그런 애들이 물이 더러우면 잘 자라거든. 걔들이 막 너무 많아져갖고 물이 빨개진 거야. 그럼 걔들이 산소를 다 소모해버리니까 물고기들이 먹을 산소가 없으니까 물고기들이나 조개라든지 어패류 다 죽는 거야, 이게.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 처리세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바다에 너무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쉬운 예로 인간이 쓴 똥오줌 이거를 좀 더 걸러서 바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다에 다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더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하수 처리시설로 물을 정화시켜서 바다로 보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바다는 넓고 커서 주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해양에 투기해도 된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절대로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죠. 근데 일본이 지금 바다에다가 그냥 다 자기네 방사성 물 그죠? 여관 처리한 그 방사성 물을 그냥 태평양에다 버리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강의 듣고 있을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년쯤 지금 2019년 지금이 9월 10 오늘 20일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안 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 버린다고 막 일본 장관이 막 계속 옛날에
이제 잘렸죠. 그 장관이 이제 교체됐는데 걔가 이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 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태평양 다 작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바로 옆이니까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아끼려고 몇 조 원의 돈이 드니까 바다에 버리면 뭐 몇백억이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바다를 죽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다가 죽어버리면 태평양 주변에 우리나라도 있고 뭐 나라 많잖아.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걸렸고 중국도 걸렸고 이 전부 다 바다 작살나는 거니까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자,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해수를 담수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해.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러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하는 연구는 지나친 걱정이므로 예산 낭비일 뿐이다.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거는 꼭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기상 변동이 생겨가지고 비가 너무 안 온다. 그냥 건조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는 바닷물 해수에서 뭘 제거하는 거야? 그죠?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소금기 제거하면 민물이 되죠? 그럼 우리가 사용 가능하죠. 마실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비가 안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돈을 적게 들이면서 민물로 만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즉,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해서 특히 자기 나라 섬들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독도를 지켜야 되고, 또 뭐 각 나라별로 자기 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잘 지켜갖고, 그죠? 그래갖고 그 주변에 있는 지하 자원은 자기들이 가져가게. 그래야 서로 분쟁이 없는 거죠. 그걸 각 잘 지키면 분쟁이 없는데, 잘 못 지키면 네 거다 내 거다 싸움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하면은 싸움이 안 나는 거고요. 만만해 보이면 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즉 해양 자원을 위협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다는 모든 나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힘을 합쳐서 결정을 내려갖고 그죠? 그래갖고 바다를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몰래 바다를 더럽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모든 나라가 서로 감시를 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의견을 서로 맞춰야 되고 그러는 거죠. 해양뿐만 아니고 대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거기 기후협약 탈퇴해버리고 미국. 일본은 또 바다에다 방사능 버린다 그러고 안 되죠. 저렇게 하면 그죠. 정신이 없는 거죠. 순위로 싸가지가 없는 거지. 지구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래도 지금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는 안 되죠. 자, 하여튼 여러분은 이제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화이팅!